허난설원의 규언가라는 작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천재였었죠. 허균 아시죠? 홍길동전 지은 그 허균의 누나입니다. 나중에 홍길동 지은 그 허균이 그 작품 때문에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랬는데 이 집안 자체가 굉장히 불우한 집안이었어요. 허난설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허난설원의 딸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도 죽어요. 그 아들 죽었을 때 곡자라는 작품 쓴 게 있어요. 뭐 작년에는 딸이 죽었는데 올해는 뭐 아들이 죽었네 이런 식으로 노래한 작품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허난설원의 오빠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허난설원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허난설원의 동생 허균이, 그 홍길동전을 쓴 허균이 또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불우하게 그 최후를 맞이했던 그 집안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허난설원도 한 명이었는데, 여성이었지만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너무 그 이제 남성 중심적인 사회이다 보니까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또 남편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 시집살이의 스트레스, 뭐 또 그 집안의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 이런 게 다 겹쳐가지고 30살이 채 못 돼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허난설원도요. 그런 사람의 어떤 자신의 슬픈 그 처지를 노래한 작품이 규언가가 되겠습니다. 본문 봅시다. 허난설원의 규언가. 이 규는 규방할 때 그 규자거든요. 여자들이 사는 방, 규방. 원망하다 원자고요. 그래서 여성의 원망,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이게. 이 작품이 뭐 이렇게 내용이 어렵거나 주제 파악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허난설원의 자신의 굉장히 그 슬픈 마음, 슬픈 처지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고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난이도는 높지 않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엊그제 젊었더니 어찌 벌써 다 늙었느냐.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년행락, 어렸을 적에 즐겁게 지냈던 거 생각하니 그거 다 말해도 소용이 없다. 다 헛돼요. 이젠 다 늙어버렸기 때문에 다 뭐 소용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늙어서 서러운 말씀 하려고 하니 목이 맵니다. 네, 여기까지 서러운 사연을 말하려는 감회를 드러내고 있었고요. 부생모육,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시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고생해서 인의 몸을 길러낼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고생해서 나를 이제 키워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공우배필은 못 빨아도 높은 벼슬아치의 배필까지는 내가 이렇게 원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군자 호구를 원했습니다. 군자의 좋은 짝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막 뭐 벼슬 높은데 하고 무슨 대기업 뭐 둘째 뭐 며느리고 이런 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훈남 정도의 아내 정도를 내가 원했는데, 삼생의 원업이고 전생과 이생과 저 내생의 원업, 그러니까 그냥 전생의 업보고 월하 노인이라는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이제 그 노인이 있다는 거죠. 그 신선의 연분으로, 그러니까 뭐가 이제 일이 잘못 꼬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장안 유협, 장안의 이 도시에 호탕하면서도 경박한 사람, 요즘 말로는 이제 양아치라고 하죠. 그런 사람을 꿈같이 만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공우배필도 아니고 군자호구도 안 되는 이 장안유업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났단 말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하고 내가 엮여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용심한다, 마음 쓴다, 걱정 근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를 살얼음 디디는 듯 하였다. 나 굉장히 걱정 근심 많으면서 조심조심하면서 이렇게 살았다. 못난 남편 만나서, 그런 이야기 한 겁니다. 과거의 젊은 시절을 회상한 본사 1 부분입니다. 3528 겨우 지나 35, 15, 28, 16, 15세, 16세. 저 춘향전에 춘향이와 이몽룡이 사랑을 나누었던 나이도 15, 16세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15, 16세. 지금 같으면은 뭐 중3, 고1 그 정도 나이죠. 그러면은 그때 뭐 결혼하고 사랑하고 택도 없는 나이죠 지금은. 근데 옛날엔 이랬던 겁니다. 요즘은 뭐 이 나이의 2배, 30살은 넘어야 결혼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는 참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겨우 지나서 천연 여질이 절로 일어났답니다. 아주 뭐 뽀송뽀송하고 아름다운 용모가 막 빛이 났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15세, 16세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거 본인들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지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꽃다운 나이를 지내고 있으니까 아주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뭐 수업하다가 뭐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다시 돌아올게요.
3, 5, 28 겨우 지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절로 나타나니 이 모습 밑에도로 100년 기약을 하였답니다. 평생을 100년을 함께 삽시다라고 이제 약하고 혼인을 했다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연광이 세월이 훌훌 빨리 지나가고 조물주가 시기하여서 봄바람, 가을, 그 물은 이제 흘러가는 물인데 여기서 이제 세월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것이 배오리에 푹 지나가듯 했다. 배틀 이걸 한번 제가 사진을 찾아서 옆에다 붙이려고 했다가 귀찮아서 관뒀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튼 그 배틀에 이렇게 그 북이 지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착착착착 민속촌 같은 데 가보면 있는데 빨리빨리 이제 지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나가도 빨리빨리 봄바람 가을물이 지나갔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그래서 설빈화한 꽃같이 아름다운 얼굴 어디 두고 면목 가증스러운 면목이 되었어요. 이제 내가 너무 얼굴이 못생겨졌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옛날에 15, 16세 때는 나 정말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참 보기 싫은 미운 모습이 되었구나. 내 모습을 내가 보거니 어느 님이 날 사랑하겠느냐 말이야. 내가 봐도 내 용모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일 수 없다.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다 세월 탓이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좀 흉해진 거 누구한테 원망의 말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예, 여기까지가 본사 2 늙고 외로운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35 이 말은 요즘도 쓰죠. 사람들이 뭐 335 몰려다닌다 그런 말. 여러 사람들이 떼지어 다니는 야유원에 술집에 세 사람이 났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렇게 술집 막 드나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뻔질나게 드나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허난스러우니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거기에 언니가 새로 들어왔나? 새로운 기생이 들어왔나? 뭔데 그렇게 자꾸 거기 가는 거야? 이런 느낌의 표현이에요. 세 사람이 났단 말이냐?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누가요? 남편이요. 백마 금편으로 어디 머무는 거. 백마, 흰말, 금편, 금채찍. 그러니까 고급 승용차에 아주 그냥 삐까번쩍한 옷차림 이렇게 하고서 어디에 머무느냐 말이지. 도대체 잘 가는 술집에 새로운 예쁜 무슨 기생이 왔단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그냥 차려입고 맨날 나가느냐. 원군을 모르거니 가깝고 먼 정도를 몰라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 소식이야 내가 알겠느냐. 남편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연이 끊어졌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거의 인연이 이제 끊어진 거예요. 집에는 오지도 않고요. 맨날 어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기만 해요. 근데 그렇게 한들 생각이 없겠느냐. 생각이 난다 그 얘기입니다. 남편 생각이. 이러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얼굴을 못 보면 그립기다 말 것이지. 그립다 그 얘기죠. 12대 길기도 길구나. 지금은 하루가 24시간인데 옛날에는 12시간이었습니다. 2시간 단위로 옛날엔 끊어서 측정을 했거든요. 하루가 길기도 길구나. 한 달 30일. 지루하구나. 시간이 안 가는 겁니다. 옥창에 그 여자의 방에 있는 창문을 옥창이라고 하거든요. 그곳에 심어놓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느냐. 매화가 한번 피었다 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게 되면 시간이 얼마가 흐른 거죠? 1년이 흐른 거죠. 1년에 한 번 피는 거니까 봄에.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몇 년이 지났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인연이 끊어진 거 맞죠? 몇 년이나 지났느냐. 겨울밤 차고 찰 때 자체 눈, 자국 눈에 그 잘못된 표현인데요. 아무튼 그냥 눈입니다. 눈이 섞어치고 겨울밤 차고 찰 때 눈이 섞어서 내리고 여름날 길고 길째 구준비는 무슨 일이냐. 삼춘 하루 봄날 그 좋은 시절에 경치가 시름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꽃 피고 새우는 좋은 그 계절이 돌아와도 내 처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 감동이 없다. 가을달 방에 들고 귀뚜라미가 실소른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가 상에서 울 때 길 한숨 떨어지는 눈물 속절없이 헤아리다 생각만 많습니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겠구나. 여기서부터 아이고야 이게 또 이렇게 실수가 날 때마다 깜짝 놀라는데요. 여기 그리고 저 앞에 한 줄 그 앞에가 이제 겨울 이야기였죠. 겨울 그 다음에 지금 여름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봄이고요. 가을이고 어떻습니까? 계절 변화에 따른 서술이 나타나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순서대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겨울, 여름, 봄, 가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랜덤으로
순서가 잡혀져 있다는 것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본사 네 번째 계절 변화에 따른 님에 대한 그리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여기다가 적으면 될 걸 그랬네. 계절 변화는 맞는데 그 계절 변화가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요거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이켜 풀어 헤아리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상황을 이렇게 헤아리니, 이렇게 살아 어떻게 할 것인가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청둥을 돌려놓고 등불 돌려놓고 녹기금, 악기 이름입니다. 악기를 비스듬히 하나 병년화라고 하는 그 음악 한 곡조를 시름 따라 섞어타니 연주하니, 그러니까 자기 이제 녹기금으로 이렇게 띵띵띵띵 이렇게 악기 연주하는 겁니다. 병년화라는 그 음악을요. 그렇게 하니 소상강 밤비에 댄잎 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 화표천년에 벼락이 울리는 듯, 망주석에 천년만에 찾아온 특별한 학이 울고 있는 듯. 요 바로 앞 페이지에 나온 그 마지막 줄과 여기까지가요. 그러니까 두 줄이죠. 다른 작품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냥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의미 파악 정확히 뭐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자기가 지금 연주하고 있잖아요. 녹기금으로 연주하고 있잖아요. 병년화 한 곡조를 타고 있잖아요. 그 연주가 너무 좋다, 연주 잘한다, 이런 의미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옥수, 이 자기 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허난스러운 자기 손. 옥수에 타는 수단, 솜씨. 옛소리가 있지만은 옛날 가락에 내가 나와요. 악기 연주를 제법 잘해요. 그렇지만은 부용장이 적막합니다. 나 혼자입니다. 그러니 누구 귀에 들리겠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 들어줄 사람이 뭐 있느냐. 간장이 굴곡돼요. 내 마음속의 창자가 9굽이로 막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래갖고 굽이 끊어져 있어요. 막 간장이 뭐 이렇게 끊어진다, 이런 이야기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마음이 쓰리다, 속상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그래서 검은고에 의탁한 외로움과 한, 이렇게 주제를 잡을 수가 있겠고요. 계속 진행합니다.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보려고 하니, 꿈에 누구를 보려고 하겠습니까? 꿈에나 임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은 그 만남 매개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나려고 하니 바람에 떨어지는 이파리와 불 속에 오는 짐승, 이건 세모한 겁니다.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느냐 해서 이 두 가지는 그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나마 한번 만나고자 했는데 이파리 툭툭툭 떨어지고 막 짐승이 막 울고 이러니까, 풀 속에서 우는 짐승이니까 오가 아닐까요? 뭐 어떻게 울까요? 그럼 이제 귀뚜라미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우니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느냐,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꿈에서. 잠을 못 자니까. 잠을 자야 뭐 꿈을 꿔서 만나든가 말 건다 할 건데, 이게 막 시끄럽게 굴어대니까 잠을 들지 못한다는 거죠.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가 막혀 있어도 7월 7석 1년 1도 실기치 아니합니다. 이 견우직녀 이야기 아시죠? 하늘에 견우와 직녀가 서로 맨날 이렇게 연애하고 막 일을 안 하니까 이렇게 떼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나지 못하게 중간에 은하수를 놓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맨날, 그러니까 너무 그 헤어짐이 슬퍼서 막 울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7월 7일 날 만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만나기 위해서 그 오작교에 까마귀들이 다리를 그러니까 오작교가 아니라 은하수를 건너서 만날 수 있게 까마귀들이 거기다 다리를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 다리 이름이 뭐죠? 오작교잖아요. 그래서 그 오작교 위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서로 손잡고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7월 칠성 날에는 항상 그 비가 내린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지금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늘에 있는 견우직녀가 은하수가 막혀서 만나지 못해요. 근데요, 걔네들은 7월 7석 1년에 한 번은 약속을 어기지 않고 만납니다. 그러니까 견우직녀가 헤어져 있는 거는 나와 내 남편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얘네들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약속을 어기지 않고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처지가 나은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가 가려 있건데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어졌는 거. 이 약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강 이름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이 강을 이제 건너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강은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까 그 부력이 약하다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새 깃털도 이 약수에서는 딱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는답니다. 물속으로. 그래서 여기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절대로 건널 수가 없는 곳이래요. 오직 죽어서 영혼만 건널 수 있는 곳이다.
그게 이제 약수라는 거거든요. 그럼 약수가 가려 있다는 거는 살아서는 절대로 건널 수 없다는 단절의 의미를 좀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앞에 그 견우직녀 이야기하면서 은하수가 나왔고요. 지금 약수가 나왔는데 두 개를 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두 개 이 개념이 가지는 공통점은 단절의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하수 때문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지 못하고 약수 때문에 나와 내 남편이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만나지 못하지만 평소에는 7월 7석 1년에 한 번은 만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은하수는 만남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약수는 그럴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절의 의미가 은하수보다 약수가 더 강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처지가 그만큼 참 슬픈 거죠. 전혀 만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님 가신 후에는 무슨 약수가 가려 있길래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어져 있냐 말입니다. 난간에 기대서서 님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 있고 모운이 지나갈 때 중림 푸른 곳에 이 부분도 이 부분도 뭐 이렇게 어떤 그 다른 작품을 인용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게 들립니다. 아이고, 이건 이제 감정이입이겠네요. 뭐 이 정도는 사실은 설명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한번 괜히 높아심에 해봅니다. 새소리 더욱 서럽게 들립니다.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한 기구한 운명을 가진 홍한, 젊은 여자의 얼굴을 홍한이라고 하거든요. 화자 자신 허난설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박명한 홍한이야 나 같으니 또 있겠느냐. 내가 가장 박명하다. 내 운명이 가장 참 기구하다. 슬프다. 아마도 이님의 탓으로 살똥말똥 하여라. 살지 죽을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것도 스트레스의 한 원인이 돼서 결국은 젊은 나이에 허난설원이 그만 세상을 뜨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파트 결사 운명에 대한 한탄과 임에 대한 원망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주제는 봉건 사회를 살아가는 부녀자의 한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제를 그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존 최초의 규방 가사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그 여성이 쓴 가사 작품 중에 가장 오래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요. 그리고 또 솔직하다. 그렇죠? 자신의 솔직한 그 심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이런 표현상 특징 찾을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대어로 해석을 잘 해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것만 좀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게 시험에서 이 작품 정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